복습하는 기태 14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재 1권 88쪽이고요. 3번 한번 보시면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형태가 다른 여러 개의 어휘를 중에서 무엇을 표준어로 삼을 것인가 하는 거고요. 그죠? 자, 괄호 1번은 가볍게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애달프다가 표준어고요. 애달다 표준어 아니고요. 오얏은 요즘에 거의 쓰지 않는 말이죠. 다만 오얏은 자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고유어와 한자어라고 해가지고요. 좀 더 많이 쓰이는 것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될 거 없고요. 89쪽 한번 보시면 자, 동그라미 2번 범주 한번 가볍게 보죠. 그죠? 그래서 특히 여기서 우리가 좀 낯선 게 뭐냐면 총각무 같은 거예요. 그죠? 역시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알타리무가 아니라 총각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번의 방언과 표준어 부분에서는요. 멍게, 우렁싱이, 물방개, 선두리 그리고 애순, 어린순이다 이제 결과적으로 표준어가 된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4번의 단수 표준어 같은 경우는 하나만 표준어가 되는 거죠. 중요한 어휘를 중심으로 살펴보죠. 자, 광주리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상, 그죠? 항상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정말 이 단어는 조심해야 되는 게 저도 이제 가끔 일상적으로 대화하다 보면 말이 헛나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노상이라는 말 대신에 항상이라는 의미로 결코 늘상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져내다 버젓이 우리가 쓰는 말이기는 한데 시험에 이게 비표준어 형태로 출제가 됐을 때 굉장히 낯설 수밖에 없거든요. 안 쓰는 말이니까 낯선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뒤져내다를 뒤어내다라고 쓴다든가 아니면 버젓이를 니언히라고 쓰는 거 모두 틀린 말이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삼가다 중요하죠. 그죠? 기본형이 삼가하다가 아니고요. 삼가다가 기본형입니다. 그래서 삼가세요, 삼가주세요, 삼갑시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지. 이를테면 삼가하세요, 삼가해 주세요, 삼가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삼가다가 기본형이라는 건 명확히 알아두시면 되고요. 소맥귀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신기롭다는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다만 신기하다, 신기롭다라는 의미로 신박하다를 결코 써서는 안 된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안절부절 못하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 안절부절 못하다로 고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단어로 항상 뭐 해야 되는 친구기도 하다. 붙였어야 되는 친구기도 하다라는 거 이거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화수 같은 경우에 요거 가족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 그죠 떠놓고 그죠 가족의 화목과 평화를 빌 때 떠놓은 눈물 해가지고요 연상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90쪽 한번 보시면 5번에 복수 표준어 해가지고요. 결과적으로 둘 다 표준어인 거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가엾다와 가엾다 같은 경우 가볍게 한번 보시고요. 다만 이렇게 쓰는 가엾다가요. 활용할 때 우리가 서럽다 활용하는 것처럼 가여워, 가여운, 그 다음에 가여움 등으로 활용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질이다, 간질업이다. 그리고 고깃간, 푸죽간, 복수 표준어고요. 고깃간, 푸죽간 했을 때 이 간을 관으로 쓰지 않도록 그죠? 관으로 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괴발, 개발, 개발, 세발 해가지고요. 어원은 다르지만 복수 표준어고요. 까다롭다, 까탈스럽다, 까다롭다, 까탈스럽다 역시 복수 표준어입니다. 자, 그다음에 귓밥과 귓불이라는 단어는 어렵지는 않은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 귓밥이나 귓불 자체는 둘 다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귀 속에 끼어 있는 때를 의미할 때는 귀지를 써야 되고요. 귀지라는 의미로는 귓밥을 쓰면 안 돼요. 그죠? 귓밥과 귀지 의미가 완전히 다른 말들이고요. 자, 그다음에 복수 표준어 계속 보죠. 넝쿨과 덩굴이 복수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담쟁이 넝쿨, 담쟁이 덩굴 이렇게 써야 되고요. 결코 써서는 안 되는 형태가 뭐예요? 덩쿨 같은 경우는 표준어가 아니라는 거. 넝쿨 땅에 넝쿨 떠올리시면 편하죠. 넝쿨 혹은 덩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이미 봤지만 봉숭아 혹은 봉선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서럽다와 설다 같은 게 나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활용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났을 때 비읍이 우로 바뀌는 그런 형태의 활용을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활용해 보면 서러워, 서러, 그 다음에 서러운, 서른, 서러움, 서름 이런 식으로 활용하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표준어 연달다, 잇달다, 잇따르다. 특히 잇달다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발음이 된소리로 되기 때문에 표기할 때 많이 헷갈리는데요. 잇달다 활용하면
이딴 이런 식으로 활용하게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물론 잇따르다를 활용하면 관형사형 어미 붙여서 활용하는 거죠. 잇따르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실없다라고 했을 때요. 비슷한 뜻의 어휘가 많은데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주책 없다, 주책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어휘예요. 축혀 세우다, 치켜 세우다 복수 표준어인데요. 이 둘 다 칭찬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준어 규정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규칙을 암기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심으로 보이는 데다가 모아서 좀 적어 두시고요. 아니면 계속 복습하는 기태 강의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어휘를 중심으로 반복하셔야 한다는 점 요거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습하는 기태 14강 마무리하겠습니다.